뉴욕 증시를 수놓은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우리는 S&P 500으로 갑니다. 에어비앤비가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이번에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고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함께 손을 맞잡고 18일부터 S&P 500에 거래가 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축하할 일인 건 알겠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아질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산정에도 다 있지만은요. S&P 500의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상식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으로 보면 분기 이게 최근에 4분기가 일단은 이익이 나야 됩니다. 이익이 나야 되는데 약간 그 기준은 갑 기준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약간은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갑 기준이란 것으로 여튼 4분기 최근 4분기 이익이 나야 되겠고요. 특히 선정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 분기가 또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기본 조건, 필요 조건이 있겠고요. 예. 하나 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이게 이제 미국 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미국에 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룰루레몬 이런 것들 ASML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몰랐네요. S&P에서 기준은 각 국가 지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각 국가의 우리식으로 보면 뭐라 할까요? 국적이 이제 미국이고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이고 예. 유럽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S&P 유럽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유럽의 국적이 있어야 되겠다.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수학으로 볼 때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히 조건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무슨 거래량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시가총액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 이제 편입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S&P 500이라는 것은 뭐냐? S&P 500이라는 건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1위부터 그냥 500등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레벨에 들어간 좋은 기업이다. 1대 500개에서 가장 좋은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크라고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도를 높이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지수 투자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 지수라는 것은 선물이나 옵션 할 때 물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신 분이 약간 계시겠지만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한국 주식을 모아가는데 종목별로 모아보시고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런 코스피를 모아간다 이런 분은 별로 안 많지 갖고 않을 것 계시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네. 코스피 자체나 코스닥 자체 역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는 뉴스나 경제 방송 할 때 티커 흘러가세요. 거기서만 보이는 거고 내 자산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S&P 500이나 다우, 나스닥 이런 것들은 역동성이 있고 계속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위잖아요. 시가총액 압도적 1위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청자분들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10년 후에도 웬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삼성전자 1위라고 생각하실 거고 10년 전에도 1위였고 20년 전에도 1위였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성이 부족하고 삼성전자 하나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제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기억하시기에 영업이익이 좀 올해 전체적 코스피 영업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그런 요인인데 반해서 미국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1위도 바뀌고 10위 안에 드는 것도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보시면 많이 바뀔 텐데요.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연평균 한 10% 정도의 수익 꾸준히 냈고 그 안에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지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 한 3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S&P 500 지수를 이기는 사람은 개인 투자가 중에 4%밖에 안 됩니다. 96%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 종목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약간 욕심이 있고 그 지수보다 지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욕심과 두려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튼 그래서 S&P 500에 들어가는 것은 한두 개 레벨이 올라갔다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요.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네. S&P 500에 들어가면은요 8월 초 이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최소한 10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한 곳은 하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에어비앤비는 그동안에 약간의 성장주로서의 이익과 어떤 적자를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최근에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에서 도장을 딱 찍어줬다라는 관점에서 에어비앤비는 그동안에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주가는 안정될 거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블랙스톤까지 말씀드리면 블랙스톤은 참고적으로 보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 자산 운영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체 자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자할 때 주식과 채권이 아니면 그냥 다 대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강의할 때.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블랙스타는 워낙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7월 말 실적 이후에 보더라도 전부 다 초록색으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아주 훌륭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블랙스톤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새롭게 편입된 것은 호재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떨어진 주식이 있는데 떨어진 주식은 이제 뉴엘 브랜드라고 예. 저희도 이제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주가는 아주 재미없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아실 만한 브랜드 중엔 양키 캔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그 캠핑 다니는 분들 중에서 콜맨 브랜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만년필이나 볼펜에서는 파카 볼펜 예전에 한참 뭐 많이 쓰던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 회사인데 그런 것들은 재미없었고 이번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S&P 500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벤치마크에 살아있는 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분들도 그냥 연금 계좌로 해서 주식 모아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것이 S&P를 추종하는 지수 ETF를 사시는 거다. 적금 들듯이 하는 거지. 최선의 주식 투자 수익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개인 투자가 95%는 이길 수 있다.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에만 투자해도 95%는 이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개인 투자가를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네, 개인 투자가 중에서는 1등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P 500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마크 같은 거죠. 예, 어떤 인증 같은 거니까 그만큼 좀 무게감이 살아나고 주가의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없어서 못 맞는 비만약. 이제는 뭐 너무나 유명해진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그런 기업이 됐죠. 비만약 위고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이번엔 영국 진출까지 성공을 또 했다고 합니다. 거의 없어서 못 맞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쵸. 사회적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브랜드가 그 제품이 있지만 오젬픽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것 같고 일단은 그 비슷한 거가 일라일레사는 마운자로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는 먼저 이제 체중 순수하게 체중 감량이라는 것을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처방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뭐 제가 맞아본 적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맞을 때 $200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한 4번 맞으니까 $800. 그러니까 곱하기 1년 12달 하면 만 달러잖아요. 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 보면 한 1,3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기준이고 뭐 국가별로 이제 다 약이란 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르지만 여하튼 그것들이 지금 표현은 그렇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겠고요. 그것에 이제 사회적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 소위 바로 이런 오젬피크나 이런 어떤 체중 감량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뇨 현상 지금 일라일리도 마찬가지지만 당뇨 2형이라는 것인데 뭐 제가 그런 의학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입 2라는 건데 거기에 허가를 받은 거고 그걸 받은 분들은 이제 뭐 그 보험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 의학적으로 맞는 거지만 그렇지만 순수하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의학적으로 그 의료보험을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두 번째 일을 찾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저축 같은 걸 깨고 그렇지만 그걸 깨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안 맞았을 경우에 당뇨가 나중에 인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각자들이. 그런 것들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도 보험으로 커버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장점 우리나라도 뭐 아직 멀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저 자신도 깜짝 놀랐는데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1등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루비통이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루비통을 누르고 이건 시가총액 그림입니다. 시가총액. 위에 진한 파란색이 루비통 LVMH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 건데요. 그것이 약간 쉴 때 지금 빠른 속도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자로 저걸 역전시켜 놨습니다. 와. 그것은 그만큼 엄청난 것들이 지금 사회적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최종 감량 시장이 얼마나 되냐는 것인데 이거는 예측 기간마다 다 다르고 어디까지를 범위를 잡아야 되는 데서 약간 다릅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한 그냥 보조제로 먹는 분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수치는 체중 감량에 관련된 필이죠. 약입니다. 약 처방 받는 제대로 된 약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에서 하는 그냥 보조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약 시장이 되겠는데요. 네. 2022년에요. 25억 달러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440억 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보험 커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이제 약으로 처방받는 게 아니라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커지고 나면 이게 기하급수로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을 이제 줄이는 거. 특히 우리나라 뭐 많은 분들이 보통 멀쩡한 분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이나 특히 그런 인도 쪽 네. 그리고 약간 미국의 이런 때 뭐 중남미 보면 진짜 살찐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지금 35에서 40%가 비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분들을 그냥 놔뒀을 때 또 다른 의학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험으로도 커버해줘야 되는 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다르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 바로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라릴리는 이미 시가총 미국의 시가총이 10입니다, 12.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의 유럽에서 1위가 되겠고 이걸 그대로 그 시가총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네. 15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5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JP모건과 마스터카드 수준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커진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다. 무시할 게 아니다. 체중 감량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약 하나 잘 만드는 게 이 정도로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비만약 시장의 성장세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스탁은 블랙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블랙록의 주가가 최근에 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 사실 기대감이 제일 낮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개선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7월까지 주가는 상당히 회복되면서 900달러, 700달러 상당히 위에 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8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습니다. 블랙락이라는 것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임에 다들 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용 자산이 규모가 커지는 건데요. 운용 자산이라는 건 쉽게 해서 현재 가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ETF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ETF의 가치 전체 금액에 매일매일이 365분의 1을 나눈 만큼이 운영 수수료가 떨어지는데 예. 그 분모가 그냥 운영 자산이고 현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건 그거 올라간 만큼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데 아시다시피 8월은 금리도 올라갔죠. 맞습니다. 주가도 재미없기 때문에 주가가 예. 떨어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뭐 9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반등했죠. 올라갔고요. 채권 아직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지금도 올라갈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재미없지만 하시는데 그분들 덕분에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침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 날짜 목요일. 네네. 우리나라 보면 9월 6일이 되겠는데 6월 1일이고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9월 7일 새벽, 목요일 새벽까지 이 주식을 사시면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배당도 받고 주식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적으로도 맞아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시 배당과 관련한 이슈가 하나 엮였네요. 지금 블랙록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9월 증시 어디로 뭐 앞서 블랙록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9월장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1928년 이후 S&P업이라는 게 현대적인 S&P업이라는 체계에 갖춰간 이후에 보면 9월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뭐 하더라고요. 분명합니다. 그것도 네. 최근 5년도 그렇고 최근 15년도 그렇고 최근 30년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9월이 가장 안 좋았던 그런 한 달이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분들은 이거 지금 이제 랠리는 끝났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JP 모건의 마르코 클라노빗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조정 국면은 4분기까지 최소한 이어진다. 내년 상반기는 회복될 텐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방어적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HSBC는 주가의 조정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는 지금 더 이상 올라갈 것보다는 지금 올해 한 번 더 올리더라도 내년부터는 내년에 최소한 2번 정도 금리가 내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주식 말고는 살 게 별로 없다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은 많이 있는데요. 그 탐리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탐리는 올해 들어서 가장 시장을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7월 말에는 8월 어렵다는 얘기했고 8월 3주 차에는 이제 일주일 안에 일단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땐 가장 잘 맞추고 있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9월은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9월은 2에서 3% 정도 오를 수 있고 4,600, 6, 7월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이겁니다. 이분은 통계라든가 그런 펀더멘탈을 같이 보는 분인데요.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워낙 강했고요. 8월 한 달 약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15% 이상 올랐는데 다만 8월 달에 마이너스 났던 경우가 몇 번이나 했는지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1900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1950년 이후에 그 7번 있었다는 겁니다. 7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요. 딱 한 번 빼놓고는 그 9월 달에 다 올른 겁니다. 아하. 특히 여러분들 중요하신 9월 뭐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그 7번 중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통계적으로 전체로는 마이너스지만 예. 좁혀서 지금 같은 구간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 났던 적이 많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여전히 테크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주 그리고 산업재의 어떤 경기 민감재를 좀 사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의견은 좀 갈릴 수 있습니다만 9월만 놓고 보면 안 좋은 달이 분명한데 8월이 안 좋은 이후의 9월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는 올해는 조금 다를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